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제 나이 또래의 남자나 여자는 대부분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 신분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저는 대학 문턱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줄곧 부모님이 운영하는 소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가 소염을 줄 시간 한참 지났다. 얼른 일어나서 소 밥 주고 똥도 치워야지. 아침 먹고 치우면 안 돼요. 어제 저녁도 제대로 안 먹고 자서 배고픈데. 넌 어찌 네 뱃속 비어있는 것만 생각하고 소들 텅텅 굶는 건 생각도 못하니? 맨날 다 네 거들 소들인데 좀 정성스레 돌봐라.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저희 부모님은 늘 그런 구실로 저를 소농장으로 내몰곤 했습니다. 제 위로는 형이 한 명 있는데 형은 여태껏 단 한 번도 소농장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형은 현재 대학교를 졸업하고 화장품 분야의 중소기업에 취직해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죠. 사실 학교 다닐 때 학업 성적은 형보다 제가 더 우수했습니다. 형은 중간 정도의 성적이었던 반면 저는 늘 반에서 5등 안에는 드는 상위권이었죠. 어머님, 제식이가 공부를 꽤 잘하는데 왜 대학을 포기시키려고 하세요? 우리 제식이가 갈 길이 공부 쪽이 아닌데 대학은 보내서 못하나요? 이런 말씀 좀 외람된지 모르겠지만 듣자 하니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시던데 제식이처럼 명숙한 학생을 대학 포기하게 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요. 제식이가 그렇다고 전교 1등을 하는 수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에서는 제식이 형이 공부해서 대학을 갔어요. 그 애 하나 뒷바라지하는 것도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게다가 제식이는 우리 부부 뒤를 이어서 소농장을 꾸려갈 예정인데 그깟 대학은 가서 못하나요? 그런 뜻이라 하시더라도 요즘 젊은이들은 시골서 농사를 지어도 농업대학에 나와서 제대로 배워 농사일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제식이가 농장일에 뜻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축산학과나 농가대학 쪽이라도 지원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소농장 일을 안 해보셔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네요. 소농장은 그저 100% 1에서 100까지 다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가 전부입니다. 그 노하우는 우리가 제식이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해 줄 거고요. 그러신가요? 제식이 본인은 대학을 무척 가고 싶어 하던데. 안타깝군요. 원서 쓸 때까지 그래도 제식이의 미래를 위해서 한 번만 더 심사숙고 해주시죠. 우리 아들 미래는 저희 부부가 어련히 알아서 잘 고민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 말고도 주변 어른들도 제가 너무 일찍부터 소농장 일에만 동원되는 걸 안쓰럽게 여기는 분들이 많았죠. 제식이 너 주말인데 또 소 운동시키러 나왔니? 네, 소 운동시키는 일이 제 몫이라서요. 고3이면 한참 공부해야 할 시기인데 학원 같은 데도 안 다니냐? 전 학원 안 다녀요. 네 형은 보면 학교 다닐 때 학원을 5개 넘게 보내더만. 어찌 너네 집은 너만 농장 일을 시킨다니? 아니 형님은 웬 남의 집 아들내미한테 그리 관심이 많소? 민식이는 과외 학원에 그리 공부시켜 서울권대학 보내더만. 왜 둘째한테만 그랴? 우리가 뭘요? 자식이라고 다 똑같이 공부만 시키란 법이 있대요? 그건 아니래도 둘째만 너무 소농장 일을 부리니 그렇지 아직 성인도 아닌 고등학생한테 너무한 거 아니여? 참, 형님 말씀 한번 이상하게 하시네요. 민식이는 공부 쪽으로 진로를 정했고 장남이라 대학을 보낸 거고 제식이는 장차 절 이어서 소농장 운영할 녀석이라 지금부터 가르치는 건데 뭘 자꾸 훈수를 두세요? 각자 집마다 사정이 있겠지만서도 중학교 가기 전부터 소염을 만든다고 고생하던 제식이를 봐서 내가 하는 소리여. 형님도 참 오지랖이 태평양보다 더 심하게 넓네요. 우리 아들내미는 우리가 알아서 키우니
걱정 마셔요. 첫째, 둘째 너무 차별 말어. 아무리 그 집 상황이 있대지만. 참, 저희가 알아서 한대도요. 제식이 녀석이 착하고 무던해 일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웬만한 녀석 같았어 봐. 요즘 누가 고등학생이 학원도 하나 제대로 안 다니고 소농장 일을 하려 드나? 아유, 착하고 불쌍한 녀석. 듣는 앞에서 형님 좀 그만하셔요. 솔직하게 말 좀 하는데 왜 그리 호통이요? 원래 바른 말이라는 게 사람 화나게 하는 법이요. 가까운 동네 지인들조차 학교 공부는 뒷전으로 평일이고 주말이고 소농장 일꾼으로 동원되는 제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요. 저희 엄마 아빠는 제 친부모님이 아니십니다. 전 어려서부터 고아원에 맡겨져 그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전 초등학교 2학년 때쯤 소농장을 하는 지금의 양부모님에게 입양이 되어 양아들이 된 것이죠. 제식이 부모님이 되고 싶다는 어른들이 계신데 그댁 어른들 한번 뵙고 올래? 어디서요? 그분들이 소농장을 운영하시는데 집도 잘 살고 여유가 많다는구나. 일단 그분들이 하는 소농장을 구경도 할 겸 원장 선생님과 함께 다녀오겠니? 네, 그렇게 할게요. 제식이는 평소에 동물을 좋아해서 아마 그분들과 제식이니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사실 어린 시절에 저는 강아지나 고양이, 새 같은 동물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송아지도 동물이라 싫어하는 건 아니었지만 흔히 자주 볼 수 없어 딱히 호불호가 있다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 농장을 방문해서 보게 된 송아지들이 어린 제 눈에는 무척 귀엽고 신기하더군요. 전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고 활발한 성격에 뭔가를 빨리 잘 배우고 습득하는 편입니다. 그때 양부모님이 하는 농장에서 소여물은 이런 식으로 휘휘 저어 만들면 된다. 한번 해보겠니? 초등학교 2학년에 저는 소염을 만드는 일이 무척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구슬땀까지 흘리며 부지런히 만들었죠. 여보, 저 정도면 한 3년 있으면 어른 일꾼 한 명 몫은 하겠는데요. 조용히 하라고. 애 듣는 앞에서. 아이, 제식이니가 손이 야무지고 일을 아주 잘한다는 뜻이야. 아까 보니까 암소 젖 짜는 일도 잘하던데. 아줌마랑 우유 짜는 일 더 해보겠니? 네, 좋아요. 그런데 우유 짜서 좀 가지고 가도 될까요? 고아원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요. 얼마든지 가지고 가렴. 제식이가 여기 농장 일이 재미가 있나 보네요. 제식아, 여기 소농장 마음에 드니? 네, 원장님. 송아지들도 엄청 귀엽고 소 젖 짜는 것도 재밌어요. 우리 제식이가 앞으로 지낼 환경이 마음에 들까?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여기가 마음에 드나 보네요. 재미삼아 소젖도 짜보게 했는데 제식이가 곧잘하네요. 물론 뭐 제식이가 앞으로 소농장 일을 하는 일은 없을 테지만요. 그럼요. 저희는 자식들까지 힘든 소농장 일 시킬 생각은 없어요. 농장 일은 저 일대에서 끝낼 생각입니다. 이 댁에 형도 한 명 있다고 들었는데 두 분께서 자식 사랑이 극진하신 모양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고생하면 고생했지. 자식들 손에는 물 한 방울 묻히고 싶지 않은 게 부모 심정이죠. 안 그래요, 여보? 그럼 당연하지. 누가 귀여운 자식 손에 소똥 묻히고 소밥 주게 하고 싶나? 저희 부부는 전성이 자식들은 고생시키지 말자 주의랍니다. 두 분을 보니 제식이에게 좋은 엄마 아빠가 되실 것 같네요. 제식아, 넌 어때? 여기 부모님들 밑에서 같이 사는 거. 네, 좋아요, 선생님. 여기 송아지들 매일 보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제식아. 그런데 제식이는 아직 어려서 송아지들은 구경만 해야 해. 그리고 양부모님 되실 분들도 소농장 일을 내게 시킬 생각은 없다고 하시는구나. 천진하고 못 모르는 마음에
저는 소농장의 송아지들이 귀엽고 신기해서 양부모님 밑으로 입양되는 것이 좋다고 대답했는데 훗날 그날의 제 대답을 두고두고 후회를 많이 했더랍니다. 엄마 아빠, 그러니까 지금의 양부모님은 저를 입양하고 일주일도 안 되어서 저를 바로 소농장 일에 투입시키신 분들입니다. 제시가, 얼른 일어나라. 벌써 6시야. 늦잠 잘 생각 말고 얼른. 오늘 토요일이라 학교도 안 가는데 왜 벌써 깨우세요? 주말인데도 새벽같이 깨우는 부모님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전 그렇게 물었었죠. 아침 먹기 전에 소똥으로 더러운 바닥 청소 말끔히 하려면 지금도 늦었다. 오늘은 소똥 치우는 법 가르쳐줄 테니 게으름 피지 말고 얼른 일어나렴. 졸린 눈을 비비고 따라간 저에게 제 몸통만한 고무호스를 쥐어주시며 바닥에 눌러붙은 소똥은 물 청소를 빡빡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안 돼. 자, 일단 여기 고무호스를 힘줘서 딱 3개 잡고 물을 전체적으로 뿌리면서 저기 청소솔로 빡빡 물기를 따라 문질러줘야 한다. 아유, 얼른 빨리 아빠 따라하며 배워. 다음번 주말부턴 바닥에 소똥 청소는 제식이 네 담당이니까 명심하고. 엄마, 아빠, 그런데 형은 쿨쿨 자고 있는데 왜 저만? 어머, 얘 말하는 거 좀 봐. 형하고 너하고 입장이 같니? 형은 우리 집 장남이라 공부해서 명문대를 가야 하는데 소똥 치울 시간이 어딨어? 제시가, 얼른 아빠가 물 뿌리는 대로 호수 잡고 너도 해봐라. 소똥 청소를 마쳐야 아침 식사할 수 있으니까. 얼른. 초등학교 3학년쯤 된 어린이였던 저는 그렇게 소똥 청소하는 일부터 소농장 일을 하나씩 배워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입양한 아이를 그런 식으로 부리는 건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일이 분명한데 그 당시만 해도 옛날이었고 또 조그만 시골 바닥에서 그런 일을 크게 심각하게 문제 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의 도의라는 게 있고 정이라는 게 있어서 지나가며 동네 어른들은 모두 혀를 끌끌 차며 저를 불쌍한 아이 취급했죠. 에휴, 저 집 부부는 제 시기를 소농장 일꾼으로 부리려고 입양한 사람들인 것 같아. 에휴, 뭐 모르고 저런 부모 밑으로 들어온 제 시기가 불쌍하지 뭐. 말로는 뭐 저 소농장을 제 시기가 이어서 하게 할 거라던데? 글쎄, 그런 구실로 제 시기를 부려먹는 건지 진짜 그런 심산인지 사람 속을 누가 알 거야? 에휴, 피 안 섞인 아들을 입양해다 저리 부리니 사람들한테 뒷말 듣는 거 아니야. 아무리 나중에 소농장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아직 학생인데 일꾼처럼 농장 일을 부리니 에휴. 애가 착해서 하라는 대로 다 하니 그게 안 돼 보이더라고. 제식이라고 뭐 하고 싶어 그러겠어. 입양해온 자식이라고 눈칫밥을 주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겠지. 맞습니다. 전 제 위치와 여건이 그러다 보니 매사 양부모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군요. 형, 엄마가 나와서 밥 먹으래. 아이, 귀찮다 그래. 엄마, 형이 밥 생각 없다는데요? 아니, 민식이 애는 수험생이 밥을 잘 챙겨 먹어야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다시 가서 형 깨워와라. 형, 엄마가 나와서 밥 먹으래. 수험생은 밥 잘 먹어야 한다고. 아, 엄마! 밥 생각 없다는데 귀찮게 왜 자꾸 그러세요? 너 오늘 줄줄이 학원 수업만 4개 있는 날인데 아침 굶어서 어쩌려고 그래? 아, 이따 수업 받다 뭐라도 대충 사 먹으면 돼요. 밖에서 사 먹는 밥하고 집밥이 같아? 애처럼 투정 부리지 말고 얼른 나와서 밥 먹어. 아이, 정말 졸려 죽겠다니까. 그리고 학원 하나만 줄일게요. 주말에 몰아서 너무 여러 개 듣는 것도 버거워 죽겠어. 고3이 버겁게 공부하는 게 맞지. 뭘 줄인다는 거야? 몰라요. 나 학원 줄일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제시가, 예, 밥 먹고 가라니까. 암튼, 성질머리하고는. 엄마, 형 학원 줄일 거면
다음 달부터 저 수학학원 하나만 다니면 안 돼요? 뭐라는 거야, 지금? 아니, 형이 학원 줄인다고 해서요. 전 지금 학원 하나도 안 다니니까 수학 하나만 다니게 해주세요. 네? 이 형은 고3이고 너는 고1이잖아. 대입시험 앞두고 발등에 불 떨어진 이 형하고 너하고 상황이 같니? 그래도 다른 친구들은 벌써부터 주말에 학원 몇 개씩 다니는데 형은 평일에 과외도 여러 개 하잖아요. 고1부터 단과학원도 다녔고 네 형은 진로가 공부 쪽으로 애진작에 정해졌잖아. 넌 우리 하던 일 이어받아서 소농장 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학원은 다녀서 뭐 할 거야? 어차피 대학 갈 일도 없는데. 엄마, 제가 나서서 소농장 일 하겠다 말씀드린 적 없어요. 저 그리고 대학도 가고 싶고요. 우리 형편에 너까지 서울에 대학 보내는 건 무리야. 고아원서 고생고생 사는 널 데려다 이만큼 걷어줬음. 고맙습니다 해야지. 뭐가 그리 바라는 게 많니? 답상머리에서 뭐가 이리 조란스러워? 아니 제식이 얘가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제식아, 소농장 일이 하기 싫으냐?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요. 벌써부터 대학을 포기하라 하시는군. 아빠가 소농장 일을 해보니 농장 일에 굳이 대학 공부까지 필요 없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다만 필요도 굳이 없는 가방끈 눌린다고 돈이며 시간 낭비해서 뭐하게. 소농장을 하더라도 축산과를 가서 제대로 공부하면 전문적이고 다른 곳과는 다르게. 네가 대학에 정 뜻이 있다면 나중에 군대 다녀와서 천천히 생각해보자. 대학이 늦게 갔다고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안 그래? 대학 타령 학원 타령 하지 말고 밥 다 먹었으면 얼른 일어나 나가서 소 여물이나 줘라. 주말이니 소 운동시키는 것도 잊지 말고. 밥 먹을 땐 좀 그리 성화를 부리지 말래도. 자식아, 천천히 먹고 나가. 이래라. 누굴 닮아 밥 먹는 속도는 저리 느려 터졌는지 원. 거참, 아유, 밥상머리에서 좀 조용히 밥 먹자. 시끄러워서 내가 소화가 안 된다. 저 밥 다 먹었어요. 농장 일하러 나갑니다. 밥 한 그릇 더 먹고 나가지. 왜? 아니요, 배불러요. 그래, 아침밥 너무 과식해도 일머리만 둔해지지. 얼른 나가서 소여물부터 만들어라. 제 위로는 2살 터울 나는 형이 한 명 있습니다. 형은 양부모님이 결혼해서 낳은 생물학적 친아들이죠. 형은 딱히 공부에 적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저보다 학과 성적은 훨씬 떨어졌지만 고액과에다 학원이다 갖은 사교육을 투자해서 겨우 턱걸이로 서울권 4년제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가끔 집에 내려오는 형을 보면 전 부러운 게 사실이었죠. 동철이냐? 이번 MT? 나 생각 없어. 저번 동아리 MT 갔다 엄청 고생해갖고. 너네만 다녀와. 대신 MT 끝나고 소개팅 잡히면 연락해라. 뭐? 무용과랑 조인해서 MT 간다고? 야, 그럼 미리 말을 했어야지. 친구랑 통화했어? 녀석들이 무용과랑 조인해서 MT 가면서 말을 안 해줬네. 에이, 의리 없는 것들. 무용과 여학생들이 그렇게 이쁜가? 당연하지. 어려서부터 무용으로 다져진 자태가 일반인과는 차원이 다르달까? 형은 소개팅 많이 해봤어? 많이는 아니고 뭐 몇 번? 야, 여기 시골이다 서울 가니까 소개팅 아니어도 길거리 지나가는 여자들이 분위기가 다르다. 정말? 형은 좋겠다. 매일 예쁜 서울 여자들도 실컷 보고 대학도 다니고 MT에 소개팅. 난 그저 다 부럽다 형이. 너도 임마 소농장 일꾼만 할 게 아니라 엄마 아빠한테 대학 간다 말씀을 드려. 말해봤자 씨알도 안 먹히는데. 민식이 넌 재식이한테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재식이가 대학 가고 싶대잖아요.
세상 사람 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엄마, 그래도 우리가 소농장 크게 해서 시골선 갑부 소리 듣고 사는데 제식이 제 전문 대학이라도 보내주지 그래요? 장차 소농장 꾸릴 녀석이 언감생심 대학은 무슨. 네가 자꾸 쓸데없는 바람을 집어넣으니까 제식이 제가 지푼수도 모르고 자꾸 대학 하는 거 아니니? 엄마 참, 에이, 괜히 내 핑계 대고 그러세요. 그리고 저 자동차 한 대만 사주세요. 서울서 집까지 주말마다 오려면 아무래도 차가 한 대 있어야겠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필요하다면 한 대 뽑아줘야지 뭐. 마음에 드는 차 있어? 받은 차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봐. 제식이 넌 뭐 한다고? 거기 우두커니 서서 게으름이야? 얼른 나가서 소똥이나 좀 치워라. 엄마, 진짜 너무하세요. 제가 아무리 고아원서 좋은 자식이라 해도 그렇지. 저도 대학 가고 싶다고요. 공부는 형보다 제가 더 잘했는데 왜 맨날... 어머, 아유, 제 말하는 것 좀 봐.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란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 주제에 무슨 대학이야? 얼른 나가서 소똥이나 치우지 못해? 본인들이 낳은 친아들인 형은 대학을 보내주고 전 머슴처럼 부려먹는 양부모님이었습니다. 사실 양부모님 재력은 시골서 갑부 소리 들을 정도로 알부자였어요. 저 하나 대학 못 보내줄 형편은 절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 양아들이라는 이유로 그저 저를 머슴처럼 부려먹는 양부모님에게 나날이 서러움과 불만이 쌓여가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대학 이야기를 꺼냈다가 양어머니에게 쿠사리를 맞고 나와 처량하고 쇳똥 치우는 작업을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제가 살아온 나날들을 생각하니 서러움이 몰려왔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소똥을 치우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제가 서러움에 울면서 소똥을 치우던 순간 그 더럽고 냄새나는 소똥 때문에 제 인생이 대박났다면 믿으시겠어요? 제 인생 대박의 시작은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아리따운 그녀와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소림농장 맞죠? 네, 맞는데 누구시죠? 시골 소농장에서 볼 수 없는 도회적이고 아름다운 외모의 젊은 아가씨가 상냥한 얼굴로 제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소희라고 합니다. 축산진흥청에서 일하는 연구원이고 여기 제 명함이에요. 그런데 저희 농장에는 어쩐 일로? 다름이 아니라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소의 인분을 에너지화하는 작업을 저희가 시측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관련 설비 제조와 설치를 위해서 좀 면담을 나누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네, 전 괜찮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소 인분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이라 제 몰골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서요. 전 하늘에서 떨어진 선녀만큼 아름다운 그녀 앞에서 쇠똥 냄새 풀풀 풍기며 이야기를 나눌 자신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빨갛게 달아오르는 얼굴을 추스르지 못하고 자꾸 그녀의 시선을 회피하게 되더군요.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쇠똥 냄새라면 전 너무 익숙하고 친근하답니다. 친환경 비료를 개발하는 일도 하고 있어서 매일 보고 맞는 게 이 쇠똥인걸요? 환하게 웃으며 제게 악수하자고 손을 내미는 그녀였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관련 사업 추진하고 진행하면서 이것저것 부탁드릴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소똥은 축산농가에서도 처치곤란의 애물단지인데 에너지화해서 유익하게 쓴다면 서로 위민하는 일이겠네요. 한 큐에 저희 사업의 취지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려요. 소농장에는 요즘 그쪽처럼 젊은 일꾼들을 보기 힘든데. 여기 농장주세요? 아직 농장주는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여기 농장주세요. 아, 그러시군요. 얼굴 보니 대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애뜬 얼굴인데 농장주인가 싶어서 좀 놀랐네요. 뭐
제가 사정이 좀...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된 그녀는 만남을 가진 첫날부터 제 마음속에 콕 들어와 박혀 떠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혼자만의 상사병을 앓으며 그녀 생각을 한다고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쇠똥을 가지고 에너지 연료로 쓰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저희 농가에 기계를 설치하고 또 쇠똥으로 친환경 탭이 만드는 프로젝트를 그녀가 진행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만나는 나날이 많아졌습니다. 제식 씨는 나이답지 않게 이쪽 관련 지식이 아주 풍부하네요. 대학에서 전공을 한 것도 아닌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하우가 많아서 제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전 겨우 고등학교 졸업하고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인걸요. 그렇지 않아요. 제식 씨는 머리도 명석하고 소에 관한 지식도 아주 방대해요. 사실 전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어요. 아니, 왜요? 듣자하니 동네에서 제일 소농장을 크게 하는 댁이 이 댁이라고 들었는데. 전 그녀와 가까워지며 제가 처한 상황과 여건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제식 씨, 부모님 몰래 입시 준비하세요. 일 끝나고 밤에 공부하는 건 모르실 거 아니에요. 제가 대학 가는 걸 너무 반대하시니까요. 현실적으로 등록금도 걱정이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잖아요.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받아서라도 가면 되죠. 입시 준비를 오래 마친 동생이 있어서 관련 참고서나 문제집들 싹 다 가져다 줄게요. 그녀는 나이가 저보다 4살 연상이었는데 처음엔 누나처럼 제 처지를 동정하면서 제가 양부모님 몰래 입시 준비하는 것을 물심양면 도와주었습니다. 이거 인터넷 강의 수강권이에요. 링크 들어가서 수업만 들으면 되게끔 해뒀어요. 다달이 수강료가 비싼 수업인데 이걸 어떻게... 난 그래도 명색이 축산진흥청 공무원이잖아요. 이 정도 능력은 되니까 걱정 말고 수업 들어요. 고맙긴 한데 전 당장 갚을 방도도 없어요. 돈 갚으라고 끊어진 강의가 아닌데요. 쇠똥 탭이 에너지화 사업 진행하면서 제식 씨 도움을 제가 엄청 받았잖아요. 제일 도와준 거에 대한 사례비조로 수업 끊어준 거니까 그냥 받으세요. 감사해요. 저 정말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녀의 물심양면 도움과 저의 악착같은 노력으로 저는 그의 수능에서 서울 명문대학의 축산경영과에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하고도 축하는커녕 양부모님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뭐? 서울 땡땡대학 축산과에 합격을 했다고? 네, 엄마. 저 합격했고 더 미루지 말고 대학 가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에게는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너 혼자 입시 준비를 했단 말이냐? 네, 저 몰래 입시 준비한 건 죄송하지만 두 분이 저 대학 가는 걸 너무 반대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도둑고양이도 아니고 대학 입시를 몰래 준비해? 아니, 네 주제의 대학은 가서 어디다 쓰려고? 엄마, 저 입시 준비하면서도 소농장 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저 올 한해 공부한다고 소농장 일 빼먹은 적 없다는 거요. 낮에는 농장일하고 밤에 잠 줄여가면서 공부해서 힘들게 합격한 건데 저 그냥 대학 가게 허락해 주세요. 네? 말도 안 된다. 우리가 분명 넌 소농장일 물려받을 거라고 대학 공부 필요 없다고 몇 번을 말했어. 제식이 너 좀 음흉한 데가 있다. 형, 언제 왔어? 지금 내가 언제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얌생이처럼 몰래 공부하면서 좋았냐? 형, 그런 말이 어딨어. 형이라도 날 좀 이해해줘야지. 형까지 왜 그래? 엄마 아빠 그렇게 대학 가고 싶어 병이 났다는데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제식이까지 대학 보낼 돈이 어딨어? 너 장가 보내고 또 너 시작한다는 그 사업 그거 지원할 돈도 빠듯한 마당에
부모님 뜻 거스르고 지 혼자 도둑놈 마냥 공부한 녀석이 양심이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등록금 달란 얘기는 안 하겠죠. 안 그래? 형, 난 속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됐고, 엄마 아빠 제식이 얘 집에서 나가라 그래요. 소농장 일꾼 따위야 널렸는데 왜 제식이한테 집착하세요? 아니, 형, 어떻게 그런 말을... 부모 속여가며 대학 합격해놓고 기분이 째지냐? 형은 갖은 사교육 받으면서 겨우 서울 중위권 대학 갔는데 넌 몰래 도둑 공부해 서울 명문대 합격하니 뭐라도 된 기분 들어? 그런 말이 어딨어. 엄마 아빠 지 잘나서 대학 가겠다는데 지 힘으로 어디 잘 다녀보라 그래요. 이 자식한테 집에서 당장 나가라 그러라고요. 형은 제가 대학 가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릴 때 그래도 옆에서 제 편이라도 드는 신용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막상 제가 서울 명문대학의 축산경영과에 합격을 했다고 하니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며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그래, 민식이 네 말이 맞다. 제식이 너 당장 집에서 나가. 오늘부로 넌 우리 집 아들이 아니니까 네 멋대로 나가서 대학을 다니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전 그렇게 양부모님 댁에서 쫓겨나듯 나와 홀로 서기와 동시에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식이 네 형이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가 보네. 그런 걸까? 갑자기 형이 나서서 날 쫓아내는데. 치. 걱정하지 마, 제식아. 이제 네 곁엔 누나가 있잖아. 원룸이지만 네 보증금 정도는 내가 융통할 수 있어. 매번 누나한테 신세만 져서 너무 미안해. 괜찮아. 네 형편 모르는 것도 아니고. 대신 대학생 돼서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아야 돼. 알았지? 쓸데없이 미팅이다 소개팅 나갔다 걸리면 혼날 줄 알아? 내가 미쳤어? 누나 두고 소개팅을 나가게? 쇠똥태비를 사업화한다고 처음 농장을 방문했던 축산진흥청의 그녀와 저는 입시 준비를 하며 부쩍 가까워졌고 제가 대학에 합격하는데 물심양면 지원을 하며 용기를 줬던 그녀와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대학생이 되었지만 부모님의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면서 고학 생활을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제시가 오늘 중간고사도 끝났는데 같이 영화 보러 안 갈래? 미안해. 시험 때문에 펑크낸 알바들이 밀려있어서 오늘 알바만 3탕이다. 아무튼 제식이는 매일 알바 아니면 과외 아니면 도서관 셋 중 하나라니까. 너 대학 와서 소개팅도 한 번 안 했지? 소개팅은 시간 있어도 못해. 나 여자친구 있잖아. 일편단심 이도령이시라니까. 어제도 코피 흘리면서 공부하더니 좀 쉬엄쉬엄 해라, 응? 미안해. 매번 놀러 가자는 거 거절해서. 아니야. 너 힘들게 사는 거 다 아는데 뭐. 축산청 공무원인 여자친구는 저를 위해 대출을 받아 원룸 보증금을 마련해줬는데 아무리 그녀가 연상이라지만 명색이 여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대학을 다니면서 허투루 공부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면서 장학금까지 욕심내서 공부를 하다 보니 몸은 늘 과로 상태였죠. 제시가 학점도 좋지만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장학금 받는 게 아르바이트 하나라도 줄이는 길이잖아. 그러다 몸 상할까봐 걱정돼서 그러지. 밑반찬 좀 싸왔으니까 밥 챙겨 먹으면서 공부해. 누나, 고마워. 나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 정말 잘할게. 누나 지금 나 위해 고생하는 거 다 갚을 거야. 안 그래도 좋으니까 밥 잘 챙겨 먹고 네 건강이나 잘 챙겨. 이거 1주년 기념 선물이야. 돈도 없으면서 뭐 이런 걸 다 샀어? 다른 기념일도 못 챙기는데 1주년은 그래도 챙기고 싶었어. 좋은 건 못 샀고 그냥 14K 목걸이야. 나중에 더 좋은 거 사줄게. 네가 얼마나 힘들게 알바하는지 아는데. 제시가
난 이것도 너무 감동이다. 뭐 이런 조그만 목걸이 가지고 울고 그래. 너 이거 사려고 저번 주 주말에 일용직 알바 뛴 거구나? 앞으로는 제발 그러지 마. 이런 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이번에 내가 원해서 일한 거야. 누나한테 반지든 목걸이든 꼭 하나 사주고 싶어서. 가진 거 하나 없는 저를 사랑 하나로 믿고 지지해주는 여자친구가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양부모님과도 절연하다시피 하고 나와서 홀로서기 하는 저에게 여자친구가 곁에 있다는 게 참 힘이 되었던 시절이었죠. 제가 대학 졸업반쯤 되었을 때 여자친구네 집에서 저와 여자친구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의 가정환경을 두고 반대가 심했죠. 자네가 김재식 군인가?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선영이가 곱게 자라 고생이라곤 모르고 살아왔는데 부잣집까진 아니어도 우리 딸 고생시키는 자리에 시집 보낼 생각은 없네. 아빠, 초면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빠가 틀린 소리 하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니? 듣자 하니 고아원에서 나고 자라다 입양됐다면서? 양부모님과도 거의 인연 끊다시피 하고 혼자 산다던데. 우리 선영이 책임은 질 수 있겠어? 엄마, 지금 학교 다니는 대학생한테 무슨 책임 의논이에요. 선영이 넌 좀 가만히 있어. 네가 무슨 네 남자친구 대변인도 아니고 족족 답변을 네가 하고 앉았니?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두 분 마음에 안 드시는 거 당연해요. 하지만 저 앞으로도 이렇게 쭉 가진 거 없는 남자로 살지는 않을 겁니다. 엄마, 재식이는 누구보다 명민하고 꿈도 다부진 남자예요. 공부에 몇 년 손 놨는데도 1년도 안 돼서 서울 명문대 합격했다고요. 넌 나이도 연상이면서 철 좀 들어라. 요즘 뭐 학벌이 밥벌이 자리를 다 해결해주는 시대도 지났어. 알만한 애가 그런 소리를 하니? 대학 졸업하면 선영 씨처럼 안정적인 공기업에 일단 지원할 생각입니다. 선영 씨가 저보다 연상이고 결혼 정년기 놓칠 만큼 절대 오래 기다리게 안 해요.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은 사위가 될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최대한 장인장모들 분들에게 믿음을 드리기 위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정말 밤잠 줄여가며 악착같이 노력했죠. 그 결과 저는 다행히 대학 졸업반일 때 여자친구가 다니는 축산진흥청 신입사원 모집에 합격을 했습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저와 여자친구의 결혼을 결국 허락하셨고 저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가정을 꾸리게 되었죠. 결혼해서 아내와 한 직장에 다니며 저는 한동안 열심히 저축을 했습니다. 한 3년 직장 생활을 했을 즈음 여보, 우리 과거에 처음 만났을 때 말이야. 쇳돈 가지고 에너지화 한다고 당신의 농장 찾아갔을 때? 그때 당신이 프로젝트로 진행하던 거 있잖아. 쇳돈으로 천연 퇴비 만드는 일. 그때 한참 사업화해서 반응이 나쁘진 않았는데 우리가 아이디어화했던 것만큼 실행하진 못했었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더 늦기 전에 천연 비료 관련해서 사업화 한번 제대로 해보는 게 어때? 당신 대학 때 졸업 논문도 그쪽이었지? 아이디어도 괜찮고 관련 경험치도 자기는 풍부하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은데? 아내와 여러 날을 고민하며 의논한 끝에 저는 퇴사를 결정하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축산농가에 집집마다 남아돌아 골칫덩이인 쇳똥을 가지고 천연 퇴비를 상품화해 팔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이었죠. 한 몇 년의 시행착오 끝에 저는 성공적으로 상품화 가능한 쇳똥 퇴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개발한 저희 회사 퇴비가 미얀마에서 요구하는 퇴비 품질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정말이야? 미생물제를 이용한 건조 기술이 톡톡히 효과를 본 것 같군. 그동안 수고 많았어.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린 사장님과 또 사모님의 공이 크죠.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이 옆에서 나 연구하는 거 도와주지 않았음. 이번 성과 어림도 없었어. 정말 미얀마로의 수출 판로가 뚫린 거예요? 소규모도 아니고 매 분기별 대량 수출이에요. 그 양도 어마어마하고요. 축산청에서도 제대로 지원 들어온다니까 우리 회사 완전히 대박난 거예요, 사모님. 제가 아내와 공동 명의로 설립한 천연퇴비 사업은 몇 년간의 시행착오와 고생 끝에 대박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아내와 차를 타고 집으로 늦게 퇴근하는데 감개가 무량한 것이 사실이었죠. 당신 처음 만났을 때가 지금도 난 생생한데 그날 소똥 치운다고 온몸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진동해서 말쑥한 회사원이던 당신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고 용기가 안 나던지. 맞아. 당신 나 처음 봤을 때 참 수줍음이 많았어. 어린 나이에 성실하게 굳은 일 마다않고 농장이라는 당신이 나는 참 멋져 보였는데? 그랬어? 난 내 몸에서 나는 소똥 냄새 맡고 당신이 질색하지 않을까. 어찌나 겁이 났던지. 나 그때 눈에 뭐가 씌었는지 소똥 냄새 같은 거보다 반짝반짝 빛나는 당신 얼굴밖에 눈에 안 들어오더라. 당신 몸에서 나는 소똥 냄새도 나는 향긋하기만 했어. 당신하고 날 맺어준 인연도 새똥이고 우리가 이렇게 대박난 것도 다 새똥 덕분이다. 안 그래? 그러게. 자기랑 나한텐 행운의 새똥인 게 틀림없어.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저와 아내는 경제적으로도 돈방석에 앉게 되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칠순잔치를 5성급 호텔에서 아주 떡 벌어지게 치러드렸고 유럽 여행도 동반으로 보내드렸죠. 처음에 자네를 가진 거 없다 반대했던 거 미안하네. 과거 일이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는 말게나. 어머님, 저는 과거에 저를 반대하신 거 기억조차 안 나는데요. 아무튼 우리 사위 역사를 하나는 알아줘야 해. 사업의 대박과 함께 집안에도 웃음꽃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유럽 여행을 떠나는 날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저와 아내는 실로 아주 오랜만에 양부모님이 운영하는 소농장이 있는 시골 농가를 방문했어요. 쇠똥퇴비를 만드는 일과 관련 전국 각지의 소농장을 순례하며 쇠똥을 수급하는 일 또한 저와 아내가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사가 딸린 리무진을 타고 시골 농가에 들어서자 동네 사람 몇몇이 바로 달려나와 아는 체를 하더군요. 아유, 세상에. 아유, 제식이니가 성공했다는 말은 들었다만 이렇게 금이 환영할 줄은 몰랐구나. 아유. 어르신, 그간 잘 지내셨어요? 그런데 제시가 양부모님 소식은 하나도 모르고 살았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긴, 아휴, 네가 대학 간다고 집에서 도망 나간 게 한참이니. 네 형 민식이 말이다. 그 애가 사업한다고 지부문 소농장을 홀라당 은행빚에 넘기고 완전히 알거지 신세가 됐단다. 최근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그 옛날 농장에서 일꾼으로 일하며 하루 벌어먹고 사는 상황이야. 에휴. 그런 일이... 전 그동안 집안 식구들과 연락을 못하고 지내는 바람에요. 말이 양부모지. 그댁 부부가 뭐 너에게 해준 게 하나 있다든. 그저 어린아이 고아원서 데려다 평생 일꾼으로 부려나 먹었지. 괜히 마음 약해서 코 깰 생각 말고 그 집엔 발걸음 말고 돌아가거라. 네, 어르신.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네 어르신으로부터 듣게 된 양부모님의 사정은 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대학 갈 즈음에 형이 뭔가 사업을 시작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나더군요. 여보, 양부모님네 집이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 봐? 그러게. 옛날에는 동네에서 소농장 규모도 제일 크고 알부자로 유명한 집이 양부모님 댁이었는데 인생사 참 허망하다. 여보,
그런데 저기 농가에서 소똥 치우는 사람들 어딘가 낯이 익지 않아요? 아내 말에 그쪽으로 다가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양부모님과 민식이 형이 다른 소농가에서 일꾼으로 허드렛 일을 한다면서 소똥을 치우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너넨 제식이 아니냐? 어휴, 제식이 네가 대비해서 대표로 엄청 성공했다더만. 옳거니. 동네 이장이 그러는데 쇠똥수급차 소농장 견학한다고 오늘 방문한다 했는데 그 건으로 왔구나? 네, 어르신. 섭섭지 않게 사례해드리고 쇠똥도 정기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수급해가려고 합니다. 아이고, 제시가. 아니, 대표님. 그런 말 말아요. 네가 어릴 적부터 우리 집 허드렛 일을 품삯도 안 받고 그리 여러 번 도와줬는데 쇠똥 따위야 그냥 가져가렴. 쇠똥 가져가는데 무슨 사례식이나? 제식이 네가 성공을 하긴 한 모양이구나. 제시가 신수가 번해진 걸 보니 참 감개가 무량하다. 부디 우리가 지난날 너에게 모질게 대한 것은 좀 잊어다오. 응? 그래, 부탁이다, 제시가. 우리가 니영하는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이렇게 맨날 다른 집 소농장에서 쇠똥이나 치우고 산다. 예정을 생각해서 우릴 좀 불쌍하게 생각해줘. 갑자기 쇠똥바닥으로 더러운 농장바닥에 꿇어앉아 지난날의 일들을 싹싹 비는 양부모님과 형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보는 눈도 있는데 이러지 마세요. 저는 사업차 방문한 거라서 일단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는 재식 씨와 결혼한 이 사람 아내입니다. 나중에 제대로 인사드리러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아내와 저는 시골의 소농장을 떠나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 눈치를 살피던 아내가 말하더군요. 당신 양부모님과는 절연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떡할 거야? 결혼하고 나가라 한 건 양부모님이 먼저였는데 뭐. 이미 가족의 정을 유지하고 살기에는 끈떨어진 지는 오래야. 당신 형 사업이 잘못되는 바람에 그 소농장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다고 하던데? 그 소농장은 내가 다시 찾아올 생각이야. 그곳에서 우리 처음 만나고 지금 퇴비 사업 뿌리도 생겨난 곳이잖아. 소농장 소유권은 내가 찾는 대신 그곳에서 원래 하던 일 하시게 할 생각이야. 그래, 그 정도가 도리에 맞는다는 생각이 드네. 저는 경매로 헐값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양부모님의 소농장을 제가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양부모님께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두 분이서 소농장을 일구고 관리하게끔 해드렸죠. 고맙다, 제시가. 그래도 네가 우리를 저버리지 않아서 고마워. 미안하다, 제시가. 널 그렇게 내쳤는데 우리가 사지에 빠졌을 때 모른 척하지 않아줘서 너무 고맙다. 네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네 뜻을 거꾸려 들어서 미안하구나. 널 그때 부모로서 지원해주지 못한 거 두고 우리도 후회 많이 했다. 힘들게 돌고 돌긴 했지만 결국 저는 대학도 갔고 제가 원하는 일 잘하며 살고 있으니 이제 과거 일은 그만 덮어두기로 하죠. 양부모님과 형은 시골 소농장을 관리하며 나름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천연 퇴비 회사를 이끌어가는 공동 CEO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고요.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동남아 쪽으로의 수출이 점점 늘어 회사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가면서 아내와 최근 뜻깊은 약속을 맺었습니다. 매달 매출의 20%를 고아원을 갓 나와 홀로 서게 하는 청년들의 독립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죠. 당신 처음 집 뛰쳐나와서 고학하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참 그런데 우리 정말 좋은 결정 내린 것 같아. 그러게 기분이 참 뿌듯하고 행복하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제일 기분 좋은 일이 당신하고 결혼한 거였는데 그 다음으로 기분이 좋네? 우리 앞으로 기부 더 많이 하고 살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아내와 손 꼭 잡고 퇴근하는 길. 천천히 지는 해질녘의 노을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 저녁이었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